오전 8시쯤 신문사에 들른 신이치는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서 편집 직원을 맞이했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일찍 출근해서 원고 집필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몇 명이 모여 어서를 함께 배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업무 개시 시간이 다가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 인사하는 목소리에는 업무에 대한 기백과 인간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는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한 인간의 모습을 올바르게 나타낸다라고 통찰했다. 이날 출근한 직원들은 시니치의 모습을 보고는 한결같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시니치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활기차게 인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업무 개시 시간인 9시가 다 되어 도장을 손에 들고 헐레벌떡 달려온 젊은 기자는 시니치가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겨우 안심하고 얼굴을 들자 눈앞에 시니치의 얼굴이 있었다. 앗 하며 놀라는 기자에게 시니치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침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출근합시다. 그 중에는 지각을 한 기자도 있었다. 시니치는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늦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군요. 몸은 건강한가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시니치는 안심하며 잘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도다 선생님은 아침 출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매우 엄하셨습니다. 언제나 빠듯한 시간에 오거나 지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야무지지 못한 마음, 어리광, 철저하지 못함, 또는 요령 좋고 약삭 빠르게 굴려는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각이라도 하게 되면 도다 선생님은 격렬하게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전투를 시작하려 할 때 배치될 곳에 가야 할 자가 늦게 오면 전군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30분 전에는 출근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두를 기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제야 무기와 탄약을 끄집어내어 닦는다면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각은 사회인으로서 중요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을 보면 다른 모든 일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의 관점입니다. 또 늦잠을 자거나 해서 지각을 자주 하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금방 들통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아침에 승리합시다. 인간혁명이라고 해도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부터 도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이치는 편집부장 회의에 참석했다. 부장이 변하면 부원도 변한다. 부장을 광순리포의 뛰어난 리더, 훌륭한 언론인으로 육성하고자 신이치는 필사적이었다. 어느 날 부장 회의에서 임명이나 회한명, 일시 등의 실수와 오자, 탈자 등이 주제에 올랐다. 신이치는 모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모처럼의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지면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깊이 통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부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잘못 예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조직을 통해 정정해도 좀처럼 철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크게 폐를 끼치고 맙니다. 실수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각을 먼저 전원이 가져야 합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등 업종에 따라서는 실수 하나가 큰 참사로 이어지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가학회에 대한 신뢰는 지금은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지 지면이 실수투성이고 엉성하다면 모두가 불신하고 신뢰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왜 실수가 생기는 것일까? 가장 많은 경우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게을리하며 부실한 데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태만 때문이며 중대한 문제입니다. 몸이 자연스레 반응할 정도로 원칙을 철저하게 충분히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확인 중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일어나는 실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심과 해이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은 전쟁터이며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일한다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몹시 지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장은 업무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지도해야 합니다. 어서 전짐입니다. 깊이 신심을 취하시라. 결코 겁이 많아서는 불가능하니라.
어서 1193쪽 시조긴고 전답서. 화강신문입니다. 원하던 회사 입사에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각오한 것보다 훨씬 치열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는 끝없이 쌓여갔고 다양한 사람과의 협업과 고객과의 소통에서의 어려움까지 시련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범 씨는 신심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잡고 기원했다. 무례한 고객의 태도에도 상대의 불성을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발돋움했다. 사회에서 성장을 이룬 정범 씨의 발판은 학회 활동에서 비롯했다. 신심으로 배운 이해와 포용, 인내하는 자세는 삶을 지탱하는 그만의 강력한 무기였다. 우울증을 앓는 벗, 자괴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벗 등 가장 힘들어하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다가갔다.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서 제가 보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신심의 올바른 가치를 전하고 힘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화를 거듭했다. 우울증을 앓던 벗은 창제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던 벗은 직장에서 신뢰받는 인재로 성장했다. 남자부원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함께 행복한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다. 정범 씨는 과거 학회원들의 격려와 스승의 지침을 원동력 삼아 수많은 한계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도 다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일어설 용기를 얻은 것은 진심 어린 격려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한계에 갇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35분씩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원과 도전 44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성실한 기원과 실천 28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24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19일차, 광포 대확대의 기원 21차, 부모님께 문안 인사 16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